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만 울어.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그래? 남자가 울면 안 돼. 혹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울면 빨리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잖아요.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의 울음을 대하는 방식이 아이의 정서 발달과 되뇌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모의 반응 5가지와 함께 대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화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아이의 울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가 울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뇌 회로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UCLA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부모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으면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 사이의 연결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연결은 감정 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능력과 직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울음을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 대학교 아동발달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울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부모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아이의 평생 정서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만 울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에게 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울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게 되고 점점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돼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많이 속상했구나.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빨리 진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그래? 라며 감정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어른 눈에는 별것 아닌 일도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좋아하는 과자를 못 먹어서 울고, 블럭이 무너져서 울고, 친구가 인사를 안 해서 울기도 하죠. 이때 그게 뭐라고 울어? 라고 하면 아이는 자신은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블럭이 무너져서 속상했구나. 열심히 쌓았는데 무너지면 정말 슬프지.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남자가 울면 안 돼, 또는 여자가 그렇게 크게 울면 안 돼, 라고 성별로 감정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아이에게 감정 표현에 대한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슬프면 울 수 있고 화가 나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어도 괜찮아. 누구나 슬프면 울 수 있어. 아빠도 가끔 슬프면 울고 싶을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감정 표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계속 울면 혼낸다 또는 울면 놔두고 간다 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일시적으로 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울음을 참는 것이지 감정이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고 아이는 힘들 때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울고 싶은 만큼 울어도 돼.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준비되면 얘기해 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울 때 휴대폰이나 과자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봐봐. 과자 줄게. 그만 울어. 라는 반응 많이 하시죠? 물론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이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고 아이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제 좀 괜찮아? 무슨 일이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이가 울 때 가장 힘드신 부분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인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의 울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울면서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다음에 아이가 올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는 지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부모님들께 이 영상이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는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이렇게 배우고 노력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아이는 분명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